아스트로제네카 관련해서는 좀 이슈가 있습니다. 네, 진영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도입하려고 하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제 뭐 위탁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 자회사가 모회사가 SK 케미칼이다. 뭐 이래가지고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아스트로제네카 쪽으로 뭔가 구매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의구심이 좀 커지는 미국 백악관에서 의구심을 좀 표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래도 이제 미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이 좀 힘들 것 같고 음,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속보로 나온 뉴스를 보면은 이런 의구심이 커지니까는 임상 글로벌 임상을 다시 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스트로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나오는 게 훨씬 더 늦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스트로제네카 관련주들이 있죠. 뭐 AB 프로바이오, 그다음에 진메트릭스, 엔디포스, 그다음에 이제 캐몬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요 관련주들 오늘 움직임이 좀 약하게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관련주들 한번 보유하신 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종목들 뭐 빠졌다고 해서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글로벌 임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모멘텀이 나오려면 아직 한참 더 뒤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스 못 보신 분들은 어떤 의구심이냐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용량을 투여를 할 때 실수 잘못 투여를 했대요. 이게 말이 되나 싶기는 한데 연구원이 실수로 용량을 잘못 투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아스트로제네카 관련해서 이야기 말씀드렸을 때 뭐 1차는 0.5병, 그 다음에 2차는 1병,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1병 플러스 1병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0.5병 넣은 게 뭐 90% 예방률이 나왔고 이게 62%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요걸로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왜 조금 넣었는데 오히려 더 효과가 좋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실수 용량을 잘못 넣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실수 같긴 한데 일단 이런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임상 실험을 할 때 고령층을 제외를 했대요. 그러니까 55세 이하만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고령층한테 훨씬 더 위험성이 높은데 고령층을 제외하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뭐 저용량 넣은 사람, 그 다음에 뭐 정량을 넣은 사람, 아니면은 위약을 넣은 사람, 그러니까 플라시보 약을 넣은 사람이 각각 몇 명인지, 거기서 이제 몇 명이 발생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발표를 안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의구심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었고 보면 뭔가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러니까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백신이 개발돼서 완료가 됐다고 하는 게 이제 세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좀 뭐랄까 좀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사그러들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도 증시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는 영향을 미칠 시간대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는 또 어떤 식으로 반응이 될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시장 전망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추수 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긴 힘들 것 같고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느냐 여부가 증시를 좀 결정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 초반에 외국인들 매수가 좀 강하게 안 들어오면서 좀 장 초반에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근데 외국인들 조금씩 들어오다가 오후 들어서 외국인 확 들어오니까는 갑자기 이제 급등 나오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과연 오늘도 이런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 될까라는 걸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까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계속 이제 아침 시장마다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저도 좀 지겹기는 한데
그게 사실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로.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지 아니면은 기관의 매도가 오늘도 나올 수 있을지 어쨌든 이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게 지금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 시장은 휴장을 하긴 했지만은 WTI 선물 그러니까는 원유 선물은 아마 뭐라 그러죠? 단축 그러니까 짧게 해가지고서는 시간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지는 않고 시간을 좀 단축해가지고서는 운영이 됐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지금 1.55%가 하락을 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왔다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금일 국내 증시에는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겠죠. 아니 국제 원유 선물이 떨어져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떨어지는데 왜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지냐?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궁금하시면 또 제가 500원 받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선진국인가요? 뭐 후진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진국인가요? 아니면은 선진국이 아닌가요? 선진국이 맞다 아니면 선진국이 아니다. 선진국이 맞다 1번, 선진국이 아니다 2번. 한번 여러분 투표 한번 보죠. 진영님 1번, 도연파파님도 1번, 이상현님은 2번이시고, 엠투님도 1번. 의외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네, 박가방님도 2번.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엠투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선진국이 아니냐, 뭐 OECD에도 가입돼 있고 또 경제 규모로 보면 선진국 같기도 한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좀, 예, 맞아요, 코스모스님. 오랜만입니다, 코스모스님도. 예, 이머징 맞죠. 그러니까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주식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하신 신흥국 그다음에 이머징 시장에 속해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 신흥국 이머징 시장을 위험 자산이라고 여깁니다. 예, 조금 억울하기는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위험 자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뭐 미국 지수 그러니까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이제 위험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원유 선물, 원유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위험 자산이 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아서 하락하는 방식으로 흐름이 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다가 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뭐 좋아졌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 움직임에도 좋겠구나. 이머징 시장, 신흥국 시장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아니면 뭐 달러나 금 같은 게 이제 좀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자금이 안 들어오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1번이요. 차트로 한번 좀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일 이평선을 좀 살짝 깨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긴 하겠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으로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일 이평선은 지지선으로 작용할 여력이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큰 폭의 조정보다는 그냥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10일 이평선 찍고 다시 좀 바닥이 나면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직전 고점 완전한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직전 고점 자리 부근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제가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 이렇게 VS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코스피 시장이 그러니까 주 초반 해도 코스피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좋았지만은 주 후반에는 코스닥 시장이 분위기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오르긴 했지만은 전전일과는 다르게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상승률이 아주 조금 미약하게 조금 더 좋았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제 자금이 좀 몰려서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양호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코스닥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흐름 좀 살펴보시고서는 어, 뭐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이 좀 좋을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오늘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의 흐름을 조금 더 늦게 보시는 그런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오늘도 이제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키 맞추기 작업이 뭐 저번 주 후반에도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아직 좀 부족하죠. 그래서 좀 요거 돌파해서 900선까지 이제 다시 좀 올라가는 흐름 나오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고 여러분들도 종목을 고르고 선별해서 이제 매도를 하실 때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